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취득세 제6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취득세의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취득세는 세율이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암기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이 숙지를 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취득은 다양하잖아요. 승계 취득도 있고 원시 취득도 있고, 승계 취득에는 유상과 무상이 있고요. 또 간주 취득도 있는데, 이렇게 취득의 원인에 따라서 취득세의 세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상속입니다. 여러분 상속과 증여는 무상승계 아니겠습니까? 무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상취득인데요. 이 상속은 무엇을 상속받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농지를 상속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손이 되겠죠.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1000분의 23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은 무엇을 상속받았느냐입니다. 무엇을 상속받았느냐. 농지가 아닌 기타입니다. 농지가 아닌 주택이든 상가든 농지가 아닌 것은 1000분의 28입니다. 그러니까 2.3%가 되겠고 이거는 2.8%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무엇을 상속받았느냐. 농지를 상속받았으면 1000분의 23, 기타 농지가 아닌 것을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 2.8이 되겠고요. 증여는 누가 받았느냐. 후 기준입니다. 후. 증여는 누가 받았느냐. 일반인이 받았다. 그러면 1000분의 35입니다. 순수한 취득세를 말합니다. 원래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지만 지금 순수한 취득세입니다. 그러나 증여받았는데 일반인이 아닌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다. 그러면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2.8%. 자, 이거 같은 거죠. 기타인 상속과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게 되면 1000분의 28 세금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유튜브 제 방송을 보시면서 유튜브에 텍스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필기할 필요 없이 자꾸 들으시면서 또 지문을 보시면서 학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다. 3억 원 이상이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은 규제 지역입니다. 이러한 규제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했다. 그러면 12%입니다. 바로 조정 대상 지역은 규제 지역인데요. 규제 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했다면 취득세가 12%입니다. 실무상으로는 13.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식 취득입니다. 여러분 원식 취득은 최초로 취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식 취득은 취득세가 1000분의 28입니다. 원식 취득, 건물을 새롭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다가 건물을 새롭게 신축했다. 원식 취득은 1000분의 28, 2.8%인데요. 여러분, 아까 기타를 상속받으면 1000분의 18,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으면 1000분의 28, 원식 취득도 1000분의 28,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입니다. 여러분 공유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나오는 거죠. 민법 262조에 나옵니다. 공동소유가 공유가 되겠죠. 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그러한 한 필지를 가불병 세 사람이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다면 그게 공유가 되겠는데 이렇게 공유하고 있던 것을 단순히 분할하거나 그리고 공유권을 해소하는 겁니다. 이때는 1000분의 23이 되겠습니다.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을 분할 등기할 때, 분할할 때는 나눌 때 1000분의 23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유, 합류, 총유 이것도 역시 총유입니다. 1000분의 23을 적용합니다. 세 가지 공유, 공유, 합유, 총유 다 1000분의 23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거기 공유라고 하는 건 민법 262조에 나와 있죠. 물건을, 부동산을 공동으로 지분별로 소유하는 것이 공유가 되겠고요. 합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 수인이 조합체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합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유는 민법 275조에 나오는 건데 바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제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교회 같은 것은 바로 총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사단법인 같은 거 재산이 총유재산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공유라든가 합유라든가 총유를 분할할 때는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1000분의 2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돈을 주고 산 거지요. 유상승계 취득. 그런데 이 유상은 대가성이 있는 건데 돈 주고 샀는데 무엇을 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농지를 사게 되면 1000분의 30입니다. 아까 농지를 상속받으면 1000분의 23이었죠. 그러나 농지를 돈 주고 샀다면 취득세는 1000분의 30이 되겠고요. 농지가 아닌 농지 이외의 것. 기타가 되겠죠. 농지가 아닌 겁니다. 10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가를 샀다. 1000분의 40입니다. 또 농지가 아닌 전답과수원이 아닌 공장용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대지 같은 것은 다 10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서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1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1주택과 조정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외의 1세대 2주택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입니다. 외의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입니다. 자, 다시요. 규지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1주택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시골의 읍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일 때는 그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입니다.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1%입니다. 네. 6억 원 이하는 1000분의 10이 되겠고요. 6억 원 초과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9억 원 이하는요. 1.01에서 2.99%까지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01에서 2.99%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6억 원 초과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 정확한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거는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취득 당시 가액에다가 곱하기 3억 원분의 2입니다. 3억 원분의 2. 취득 당시 가액 곱하기 3억 원분의 2에서 마이너스 3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이거 가로 닫고 곱하기 100분의 1을 하면 됩니다. 6억에서 9억 원 이하일 때는 취득 당시 가액 곱하기 3억 원분의 2 마이너스 3 곱하기 100분의 1을 하면 되겠는데요. 이때 계산이 이제 소수점이 나오거든요. 소수점이 나오면 소수점 5째짜리에서 4째짜리로까지 반올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7억에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7억 곱하기 3억 원분의 2 마이너스 3 곱하기 100분의 1을 하게 되면은요 1.66666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5째짜리에서 4째짜리까지 반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6667이 되겠죠. 그러니 세율은 1.6667%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입니다. 9억 원 초과는 1000분의 33%를 적용합니다. 그러니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1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1세대 2주택은 취득세가 1%에서 최고세율을 순수한 3%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8번째입니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일 때는 8%를 적용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3주택일 때는 12%를 적용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은 8%, 1세대 3주택은 12%가 되겠고요. 조정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1세대 3주택은 8%입니다. 그리고 1세대 4주택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여러 채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규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다양하게 여러분 살펴봤는데 언제 어디서 시험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실무적으로도 알아두시고 또 이론적으로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아닌 겁니다. 거기 출제 포인트 나왔죠. 부동산 외의 부동산 취득이 아닌 강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러한 것들은 표준세율이 얼마냐? 1000분의 20이 되겠습니다. 2%입니다. 여러분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양식업권 이런 것들은 1000분의 20, 2%를 적용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취득세의 중과세율입니다. 중과세율,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큰 그림만 그리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이러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이때는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세가 된다는 것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치성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 월악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입니다. 별장, 골프장, 별골 5선주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취득세에서 여러분 재산세에서도 사치성 재산이 나오는데 오늘 배우는 취득세에서
사치성 자산은 5가지가 되겠습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 월악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별골 5선주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출제 의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의 사치성 자산의 종류는 별장, 골프장, 고급 월악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별장에 거기 부속 토지가 나왔죠, 여러분? 별장의 부속 토지는 별장의 부속 토지로서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바닥 면적, 별장용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입니다. 별장의 부속 토지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본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별장이라는 것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서라든가 유락이라 피서, 유락, 놀이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휴양이라든가 피서라든가 놀이입니다. 휴양이라든가 피서, 놀이로 사용하는 것이 별장인데요. 자, 여러분, 오피스텔이 별장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오피스텔이 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로도 사용하지 않고 어쩌다가 소유자가 휴양이나 피서나 놀이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 해설 나왔죠?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토록 구조되어 있고 이를 상시 항상 업무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 휴양이나 피서나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건축물은 별장에 해당한다. 그러니 여러분 오피스텔도 별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출제우도 나왔죠? 소유자 이외의 자가 소유자가 아닌 이외의 자가 주택을 남의 주택을 임차해서 별장으로 사용한다면 그것도 별장이냐? 맞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별장을 빌려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가 되는가? 당연히 중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됩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입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되는데요. 제외되기 위해서는 농어촌 주택도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농어촌 주택은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그리고 건물의 연면적. 여러분,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1층 면적,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인데요.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그리고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6,500만 원 이내일 것.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6,500만 원 이내일 것.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게 되면 농어촌 주택으로서 별장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이기 때문에 광역시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수도권입니다. 광역시 및 수도권 등에서 투기지역이 아닐 것. 투기지역이면 안 돼요. 투기지역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닐 것. 그리고 관광단지 지역이 아닐 것. 네, 이런 겁니다. 순수한 읍면지역에서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된다. 대지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그리고 건물의 연면적은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6,500만 원 이내일 것. 투기지역이 아닐 것.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닐 것. 그리고 뭡니까? 관광단지 지역이 아닐 것. 순수한 읍면지역일 것. 이런 것들이 농어촌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치성 자산은 별장, 골프장, 고급 월악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사치성 자산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러한 사치성 자산의 취득세율,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표준세율 플러스 8%입니다. 그러면 보통 취득세율 표준세율은 일반적으로 1000분의 40이라고 보는 겁니다. 1000분의 40, 4%죠. 거기다가 8%를 더하면 결과적으로 사치성 자산은 12%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8%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1000분의 20, 이 1000분의 20을 중과기준세율이라고 합니다. 중과기준세율. 세금을 중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세율이 1000분의 20인데요. 여기에 100분의 400입니다. 그럼 보세요. 1000분의 20은 2%지요? 여기에 곱하기 100분의 400은 4배니까 8%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치성 자산은 표준세율 플러스 8%. 8%는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이면 2%니까요. 1000분의 20에 곱하기 100분의 400은 4배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치성 자산의 세율은 표준세율에다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에 100분의 400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지문을 그 지문이 머릿속에 입력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치성 자산은 표준세율 플러스 8% 이렇게 기억하세요. 8%는 중과기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400이다.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출제의도입니다. 자, 필기생략하고 지문을 보시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이죠.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은 주된 사무소가 되겠죠. 그리고 주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하기 위해서 이따가 신설 증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새롭게 신설하고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했을 때의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표준세율 플러스 4%입니다. 표준세율 플러스 4%. 그러면 4%는 1000분의 20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2배가 되겠습니다. 1000분의 20은 2%에 100분의 200은 2배가 되니까 4%가 되겠습니다. 즉 표준세율의 1000분의 20에 즉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을 합한 세율로 한다. 나왔습니다. 거기 해설 보세요. 표준세율 플러스 4%. 4%는 1000분의 20에 100분의 200인데 즉 표준세율의 1000분의 20의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요. 지금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과 주된 사무소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세율은 표준세율 플러스 4% 아니면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100분의 200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지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어서 과밀억제권역에서 말이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가 되는 경우는 뭐냐? 즉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가 되는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그러니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새롭게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가 된다. 다시요. 해설 보세요. 출제우도 과밀록제권역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요. 표준세율 플러스 4%가 되는 경우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밀록제권역에서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본점의 경우의 예시입니다. 자, 과밀록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 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데 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본점의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의 병실을 증축했습니다.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무적으로 기억하세요. 운수업체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수업체가 차고용 토지만을 취득했다. 예, 토지를 취득했는데 차고용으로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 이럴 때는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당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법인의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시장이 전통시장 있죠? 그리고 백화점 등의 영업장의 경우도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과밀록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하는 경우도 이렇게 표준세율에 플러스 4%를 적용하는데 이렇게 공장 신설 증설의 공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공장이 중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비도시형 업종입니다. 비도시형 업종. 비도시형 업종에다가 공장이 연면적이 얼마냐?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입니다. 연면적은 바닥면적이죠. 바닥면적 합계가 되겠는데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이 바로 공장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때 공장을 신설할 때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데요. 증설은 어떻게 되느냐? 증설은 공장의 연면적의 100분의 20입니다. 100분의 20. 20% 이상의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것을 증설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33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뭘로 본다? 증설로 본다. 증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공장의 연면적이 100분의 20이 증가되거나 공장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증설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시고요. 또 거기 과밀록제권역에서 공장 신설 증설 시 중과세 하지만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7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출제 빈도는 높지 않은데요. 기본 컨셉만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취득세의 고급주택 살펴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